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35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죄송합니다.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한데,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 타의에 의해서 탈락했으니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기탁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았을 때는 돈을 좀 빼고 지급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여러분들 우리가 식비나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할 수도 있죠.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X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제적 부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고, 예비군 훈련 나가니까 이제 뭐 일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니까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거겠죠. 5번은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이제 감액이 되고 있어요. 특별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원룸 같은 거 얻으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집 소유자이고 임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룸을 구입한 임차인이나 원룸에 이제 빌린 임차인이냐, 보통 세입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 3자가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양수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계약을 한 건 이 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계약한 거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래버리면 갑자기 세입자가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게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곳이 있으면 이제 재개발하겠다. 그럼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 안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자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임차권자라는 게 세입자인데 그 건물주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영업손실 보상 없어서도 괜찮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도 중요한 판례인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뭐 연금에 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수당 30만원 받는다 해서 연금 무조건 100만원 전액 지급 정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죠. 그래서 침해한다. 그 다음에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 저장소는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 이전 명령을 해요. 그래서 화약류 저장소를 이용한 영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상실되는 영리 획득의 기회, 그 자리에서 장사했으면 잘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영리 획득의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풀어볼게요. 강제집행권 안 되죠. 이건 나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권리죠. 주주권 맞고, 개인 택시면허 맞고, 그 다음에 상속권 맞고, 소멸시효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4번인데, 이건 1분 컷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나 이런 것들로 다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355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수사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되고, 법률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23조 3항이에요. 반드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완전하게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지만 개발 이익은 빼도 돼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손실 보상액을 산정한다 해서 정당 보상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원래 10만원짜리 땅이었는데 여기 50만원으로 올랐어. 왜? 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나니까. 근데 이 40만원을 다 보상해줄 필요 없다 이거. 이게 개발 이익이거든요. 10만원으로 보상해줘도 됩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땅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바로 답인데 환매권도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5번이 답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한다 하면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재산권자가 수인해야 되는 것이고, 비례원칙에 반해서 과잉된 것이다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나 이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지가 상승의 기회는 아직 나에게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니까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맞고.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절대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허용된 토지이용 방법이 없어요. 고구마도 못 해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땅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 수익권이 폐지됐으면 세금만 내고 여러분들 내가 그 땅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여러분들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 이용 가능성이 폐지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5번,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정도로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위헌인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뭐 땅끼리 바꿔줘도 되고 특별한 사업권을 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의신탁,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 별로 안 좋아해요. 걸렸어. 그럼 이제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돼. 그래서 가산세까지 다 부과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에 댐 사용권 물권으로 보죠. 그래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상에 인정이 됩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제한하는 입법에 비해서는 완화된 심사에 있어서 심사할 수 있겠죠. 형성은 좀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고 제한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좁은 입법 형성권이니까 심사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4번, 법률 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 23조 1항 2항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해서 재산권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합헌이 있죠. 그래서 그 땅을 묘지가 묻혔기 때문에, 남의 묘지가 묻혔기 때문에 그 산 소유자가 좀 섭섭하겠지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사람을 태우는 문화가 아니라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군 법무관의 봉급과 보수, 대통령령을 규정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잖아.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자신의 가족과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득을 제한 잉여소득,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 가져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소득, 좀 남는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어장창 틀렸고요. 그다음에 유족 수표 급여 수급권 19세 미만의 자녀를 한정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 못 받고 이제 성년이 돼버리면 일시금을 또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고요.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10년의 유연성은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가 아니라 너무 짧아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좀 지엽적이지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0분의 10 이상 15 받았으면은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반액을 반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합헌이고, 그 다음에 이거 경찰 시험에서 퇴고는 나왔죠.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민간 개발자도 우리 수용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환경 배선 부담금 판례인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좀 환경 오염이 더 있대요. 그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왜냐하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판례네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용이면 1,000분의 40 중과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넓게 여러분들 골프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40 판례. 그다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아마 보이스피싱이겠죠. 그래서 그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나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돈 좀 준다고 해서 자기 계좌 막 넘겨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그 피해자가 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세탁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야. 여러분들 이 계좌가 이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쁜 놈의 계좌도 당연히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계좌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용된 계좌들을 다 지급 정지하는 게 불편하지만 헌법 위배되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에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다친 심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산권이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선거제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